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모펀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페이퍼 컴퍼니라고 부르는 SP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워낙 이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이해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페이퍼 컴퍼니 SPC에 대해서 편견을 좀 깰 만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개념도 한번 알아보고 사모펀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말 자체가 워낙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깔려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방송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이 방해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페이퍼 컴퍼니가 어떤 개념이고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몇 가지 기본적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SPC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다루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네. 우선 많은 분들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말을 들으면 페이퍼 컴퍼니 이꼴 탈세라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연상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유령회사라는 이미지도 떠올라서 전반적으로는 이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페이퍼 컴퍼니가 탈세 같은 부정적인 용도로도 많이 악용된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사실 페이퍼 컴퍼니가 사용된 대부분의 케이스를 본다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더 많이 활용된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탈세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랑 연관지어 생각하기보다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에서 설립된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SPC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면 아무래도 편견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이 SPC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어떤 개념인지 기본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SPC는 스페셜 펄포즈 컴퍼니의 약어로 우리말로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 서류 형태로만 갖추어진 회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을 페이퍼 컴퍼니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왜 이런 SPC가 필요하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보통의 경우 SPC를 설립하는 이유에는 SPC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려고 SPC를 설립하게 됩니다.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SPC를 세운다는 그 말입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캔들 기업이 규모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캔들 기업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다른 사업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다른 이유로 캔들 기업의 재무 상태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 개발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문제가 생기면 캔들 기업의 재무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개발 사업 역시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미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캔들 기업은 SPC를 하나 만들어서 모기업의 재무 상태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만을 하기 위한 SPC를 설립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하기 위한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SPC가 없는 상황에서 캔들 기업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쓰다가 모자라면 또 다른 사업에서 다른 예산을 땡겨 쓰게 되는데요. 그리고 남으면 또 다른 예산에다가 남는 자금을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에 SPC를 딱 세우면 그 사업에 조성된 투자금에 맞춰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제약이 따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든지 투자금을 더 늘려서 사업 자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돈을 땡겨오든지 남는 자금을 다른 프로젝트에 넘겨줄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딱 그 목적으로 SPC를 세운 거니까 사업 진행하다가 돈 부족하면 투자금을 딴 데서 땡겨 오든지 SPC가 직접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 별개로 운영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캔들 기업과 SPC도 별개의 회사로 인식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SPC를 설립한 모기업의 재무 상태에 문제가 생겨도 독립된 SPC만의 재무 구조가 생겨서 SPC는 자신이 진행하던 사업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어요.
아, 그런 장점이 있네요. 어찌됐든 모기업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SPC를 설립해서 진행하는 사업에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네요. 별개의 회사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SPC에 문제가 생기면 SPC가 작살나는 거지 모기업이 타격을 받진 않겠네요. 물론 그렇게 됐을 땐 모기업도 타격이야 받겠지만, 그런데 SPC로 위험을 쪼갰으니까 모기업 입장에서는 받는 데미지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모기업이 이 SPC를 손쉽게 청산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게 됩니다. 프로젝트 끝나면 수익금 나눠줄 거 나눠주고 뭐 세금이든 뭐든 처리할 거 딱 하고 서류상으로 있는 법인이니까 정리하기는 편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각각의 독립된 프로젝트성 사업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 SPC가 더욱 빈번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실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한 편씩 제작할 때마다 각각의 SPC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어요. 드라마 하나하나가 개별 사업이 되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 현재 드라마 제작사로 캔들 기획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캔들 기획이라는 회사에서는 올해 사업 계획으로 캔들 연가와 캔들의 여인이라는 대규모 드라마 2 프로젝트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캔들 기획에서는 각각의 드라마마다 별도로 2개의 SPC를 따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캔들 연가를 제작하기 위한 SPC하고 캔들의 여인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SPC를 각각 만드는 거네요. 네. 그리고 각각의 SPC별로 투자금도 따로 다 모으고 예산도 따로 써서 각자가 맡은 드라마를 서로 제작하는 건데요. 당연히 두 사업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각자 서로 간에 예산은 공유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수익도 공유할 수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캔들 연가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캔들의 연인이라는 그 드라마는 전혀 외부 영향을 안 받아서 드라마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처럼 프로젝트성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분야에서는 이런 SPC들이 설립돼서 활용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하나 망했다고 제작사가 안 망하고 또 다른 돈 많이 들인 드라마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네요. SPC로 따로 별개로 돌아가서 그런 거네요. 네. 그리고 SPC를 설립한 모기업의 입장에서도 SPC를 통해서 사업을 펼쳤을 때 사업별로 벌어질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운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SPC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올해 캔들 해운이라는 회사에서 배를 한 척 구매할 예정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캔들 해운에서는 자본금을 조금 투자해서 이제 SPC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설립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설립된 SPC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드디어 배를 한 척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이 배 하나하나마다 SPC를 만들어서 구매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배 한 척 한 척마다 각각의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배는 캔들 해운 게 아니라 SPC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배에 대한 소유권을 SPC가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은행은 SPC가 배를 살 때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그 배에 대한 저당권은 은행이 가지게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캔들 해운에서는 배 주인인 SPC에게 임차료를 주고 배를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겠네요. 분신 같은 거긴 하지만 별개의 회사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이것도 사실 위험 분산 때문에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건데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보더라도 해운사가 배의 소유권을 직접 가지는 걸 원치 않아서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해운회사가 배를 직접 구매한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아 해운회사가 무너지면 그 배에 대한 소유권이 은행이 아닌 다른 채권자한테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해운회사와 독립된 SPC한테 돈을 직접 빌려주고 배에 대한 저당권을 SPC를 통해서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돈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도 그게 안전하겠네요. 해운사의 재무 상태하고 별개로 분리된 SPC에 돈 빌려주고 담보물도 배 한 척 깔끔하게 하는 게 낫겠네요. 모기업이든 은행이든 SPC를 통해서 하는 게 서로서로 안전빵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해운회사는 배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상태니까 SPC한테 임차료를 주고 배를 빌려 사용하는 구조를 갖추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해운사가 파산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은행들은 독립된 SPC를 잡아서 그 배에 대한 저당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이 SPC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적당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 통장으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용으로 쓰는 통장,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쓸 통장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대신에 완전히 별개로 운영하는 거고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 SPC가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자산운용회사는 투자금을 모으고 그리고 그렇게 조성된 각각의 펀드마다 또 SPC를 각각 세워서 그 투자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자금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산운용회사가 3개의 펀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3개의 SPC를 만들어서 각자가 독립적으로 자기 펀드를 운영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A 펀드가 망하면 그 A 펀드만 망하는 거고 만약에 A 펀드가 어렵다고 다른 B 펀드에서 돈을 끌어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각 펀드마다 독립된 SPC가 존재해서 운영되기 때문인데요. 혹여나 서로 다른 펀드 간에 돈을 끌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하나의 펀드가 잘못됐을 때 도미노처럼 다른 펀드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사업의 독립성이나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 SPC를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SPC의 특수성과 목적성이 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최근의 라임 사태를 보면서 그 위험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임 펀드 사태를 보면 펀드 돌려막기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각각의 펀드라면 각각의 SPC로 각각이 별개의 투자회사처럼 돼야 되는데 서로 돌려막다 갑자기 대규모 펀드 환매가 생기니까 동시에 부실이 터져버리면서 조 단위의 사고가 터져버린 거죠. 특수한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SPC 개념을 조금 잡으시면 라임 관련 기사나 이런 거 볼 때 훨씬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위험 분산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해외 기업의 인수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나 조건 때문에 또 페이퍼 컴퍼니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 때문에 SPC는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참고 삼아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쉽게 해드리려고 여러 사례를 몇 번씩 반복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페이퍼 컴퍼니라는 말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